어느덧 우리가 그 새로운 마케팅 기술 또는 뭐 특허 기술, 어찌 보면은 이제 지식근로자의 기본적인 룰을 좀 배우고 있네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경쟁 우위를 위한 마케팅 전략. 과연 내가 이제 리더자로서 지식근로자인가, 또는 노동근로자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노동근로자와 이제 지식근로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식근로자로 가는 초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근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리더자 또는 이제 창업을 하든 아주 가장 중요한 SOS, S, 머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컴을 만들 건지 한번 논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식근로자와 노동근로자를 쉽게 제가 나눠보면은 우리 그 하이퍼루프라고 있죠. 뭐 서울, 부산을 뭐 한 600km, 700km에 달리는 그 하이퍼루프 기차를 만든다면 지금 KTX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를 한 40분 또는 뭐 20분 만에 가는 거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기차에 음속으로 달리는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시속 600km 달리고 있고 우리도 KTX가 한 350km 달리고 있죠. 그래서 지식근로자와 노동근로자를 좀 고퀄리티로 제가 분류해 보면, 자, 하이퍼루프를 그냥 분리해 보겠습니다. 극초음속, 그 다음에 루프. 자, 루프라든가 기본적인 기술을 하나 만드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노동근로자로 봤을 때 지식근로자라는 것은 그거를 다 모아서 뭔가 모르게 그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지식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제가 제 전문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이겠죠. 지식재산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지식근로자, 노동근로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근로자든 지식근로자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겠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벌고. 두 번째로 이제 사업소득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자본소득이 있겠어요. 근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을 이제 분리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뭐 담배를 피면 일찍 죽는다, 뭔다 하겠지만, 과거에 이 담배는 그 무심초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담배를 피면 근심초인데, 과거에는 무심초라고 해가지고 담배 빨대가 이렇게 길었죠. 참고적으로 이제 담배라는 거는 아주 뭐 오랜 옛날부터 나왔지만, 제가 한 가지 그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말보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말보로 탄생 비결이 이제 1980년대에 그 미국의 MIT 공대, 지금의 이제 전신 대학에 다니는 그 가난한 고학생이 그 지방 유지의 딸을 사랑했답니다. 사랑해서,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유지 딸과 그 가난한 고학생이 그 지방 유지 딸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그 아버지와,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너는 그 집이 부자냐 아니면 니네 뭐 가정에 무슨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한 가지 잘한 거는 MIT 공대 지금의 전신이죠. 이거 다닌 거밖에 없는데 네가 과연 우리 딸을 먹여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고 딸은 뭐 어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디 밖에 못 나가게 막아놓고 이 학생을 이제 거절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뭐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 그 지방 유지의 딸이 그렇다면 네가 앞으로 1년 내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억을 벌어와라. 10억을 벌게 되면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게 뭐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거절한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히스토리는 이 친구가 이제 10억을 도저히 벌 수가 없어서 과거에 담배를 보면은 이게 필터가 없었습니다. 필터가 없다 보니까 노숙자 시절에 담배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피는데, 손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펴서, 여기에 맞게 이제 필터를 차원했던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가,
자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와 함께 담배 한 대 필 시간을 좀 대화 좀 나누자. 근데 이 필터가 없다 보니까 담배가 빨리 타서 필터를 개발했다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말보로입니다. 그래서 말보로는 Man Away, Remember Love Because of the Romance Over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말보로 필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2080 치약 발명하신 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리더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재산의 미래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매일 일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많이 창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뭐 상표나 브랜드 또 디자인, 저작권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넓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전문 분야가 산업재산권이죠. 뭐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뭐 상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자, 저작권이 있겠죠. 저작권, 뭐 문화 및 예술 분야, 뭐 저작 인접권, 뭐 실현자 협회, 산업저작권, 지금 나오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콘텐츠 또 플랫폼 같은 경우가 산업저작권. 요즘에 이제 코인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식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첨단 산업재산권, 뭐 반도체. 저희가 이제 세계,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에 이제 세계 1위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술이, 미국으로 많이 가서, 44조 원이라는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가부가 있는데, 아무튼 반도체 설계 분야는 뭐 저희 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특허가 안 되고 내가 남한테 공개하기 싫을 때 이제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부정경쟁 방지법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이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라든가 뭐 지리적 표시, 뭐 소리상표, 뭐 냄새상표라는 게 있죠. 이 모든 게 바로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이제 지식근로자들이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입력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지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식재산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 자기 지식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냥 한 예로 특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특허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과 특허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기술력이 있고 특허가 좀 안 좋으면은 남이 침범할 수가 있고요. 또 특허는 있는데 기술력이 없어도 약한 특허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기본적인 거는 기술력과 특허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또 기술력은 있는데 특허가 좀 없거나 또는 특허가 좀 약하면은 이 문제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지식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지식재산 경영에서는 강한 특허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까지 이제 뭐 지식인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뭐 남들 영업 또는 리더자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분들의 이제 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의 뭐 이렇게 2세라든가 3세 분들이 이제 배우는 부분이 그 스피치를 배웁니다. 스피치 리더십을 배우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를 못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전달을 못하는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지식인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지식근로자와 노동근로자의 차이점인데 노동근로자들은 이제 대부분 뒷부분을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지식근로자는 이제 앞부분을 강조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뒷부분을 강조한다. 여러분 이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내 예빈 여러분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과제는 하이퍼루프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 맨 앞자에 그 힘을 준다면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리더자로서 강한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여기 지식재산 경영과 또는 이제 행동하는 지식 요거를 참고적으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식근로자와 노동근로자를 나눠가지고 소득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식근로자나 노동근로자의 소득 전략은 똑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겠죠.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겠고, 세 번째는 자본소득이 있겠는데, 근로소득은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은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소득은 그거 외에 내 자본이 돈을 벌어주는 거죠. 내가 뭐 주식을 투자해서 버는 것도 자본소득이 되겠고, 내가 지식재산권, 특허라든가 아니면 저작권을 남한테 줘서 벌어들이는 것도 자본소득이 되겠고, 또는 뭐 코인 해서 수익하는 것도 자본소득이 되겠고, 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올랐어. 이것도 자본소득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소득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은 쉬우면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냐, 근로자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내가 돈을 받고 또 육체의 고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비정규냐, 현장직이냐, 사무직이냐, 또 가난한 거, 고생한 거, 또 공사장, 노가다, 또는 사무행정,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근로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를 가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근로자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거기에 안이 돼 있다 보면은 은퇴할 때까지 근로자를 하게 되면 글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근로소득자를 뛰어넘는 사업소득자가 되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근로소득의 원리를 깨우쳐야 되겠죠. 제가 방금 말했죠. 근로소득을 하면서 회사 운영 방법, 무슨 이렇게 플랫폼 방법, 또는 대인관계,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근로소득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뿌리이다. 다시 말해 기초다는 얘기죠.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바로 사업소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근로소득자라는 것은 남한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일을 해서 내가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근로소득자입니다. 내가 근로소득을 우리 아이한테, 우리 2세한테 물려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업소득자는 내가 번 돈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권을 물려줄 수가 있고, 내가 주식을 물려줄 수가 있고, 또 사업은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업이라고 있는 것이고, 사업가나 자산가의 가문이 되면 사업은 가족을 중심으로 다시 더 클 수가 있고, 물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의 기본적인 자본과 증여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알다시피 이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시대, 자기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후세에 가정에 물려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판사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 판사로 물려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내가 의사라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의사라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의사하고 아버지가 판사면 아이들이 후세가 거기에 맞게 공부도 하고 또는 이렇게 뭐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물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자, 다시 말해서 사업가는 자산가는 물려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내가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으면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사업소득자의 기본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석세스 플래닝부터 무슨 스타트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타겟은 누구로 할 것이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디어가 어떠냐, 또 장소 로케이션이 어디냐, 또 마케팅 누가 할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소득자의 시작이 아까 제가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근로소득을 해본 분, 어느 정도 자기 넷 그로스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연결해서 그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업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팬덤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팬덤. 다시 말해서 팬덤은 뭐냐? 나의 팬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 경험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은 실력, 나의 실력, 마케팅, 무슨 뭐 생산, TPM 이런 3PM 이런 실력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자, 내가 그랜저라는 차를 모르고, 내가 에쿠스라는 차를 모르고, 내가 차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 벤츠를 사서 끌고 다니고, 또는 무슨 뭐 그랜저를 사서 끌고 다니고, 또 애플 컴퓨터를 사야 되고, 또 뭐 휴대폰 뭐 S22를 사고, 이거는 보면은 꼭 사야 해야 하는 팬덤의 힘입니다. 쟤도 샀네, 나도 사야지. 로망이죠. 우리가 여자분들 루비통 가방을 사고 다닐 때, 나도 저 루비통을 꼭 사야 돼. 그 꼭 사야 한다는 게 바로 팬덤의 힘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좋아서 내가 마케팅 해놓은 거는 결국은 실패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스스로 홍보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팬덤의 힘입니다. 팬덤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마케팅 힘이 되는 것이죠. 자, BTS가 열광합니다. 근래 와서 우리 연예인 윤여정 씨가 열광합니다. 윤여정 씨 좀 버스에다 광고판도 달고 다니죠. 얼마 전 우리 이명웅 씨는 뭐 45억, 50억 주고 빌딩을 샀다고 그러죠. 이명웅이가 광고를 막 모델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힘입니다. 팬덤의 힘. 팬덤의 힘이 바로 팬들의 힘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팬. 지금 얼마나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그 힘이 날아나고 있습니까? 팬들이 늘어난 겁니다. 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뭐 1억 5천을 거뒀다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팬덤의 힘. 그래서 사업의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팬이 있어야 된다. 나를 좋아하는 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팬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 상품에 팬을 만들어야 됩니다. 팬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업소득의 시작입니다. 자, 저희 나라가 그 회의에 나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G7 아주 강국으로 돼 있는데 1989년도에 회의에 전면 자유화가 돼 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죠. 자,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게임. 그 이후에 우리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은 문헌에서 많이 나옵니다. 글로벌, 세계 창의 올림픽,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을 또 한번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팬덤의 힘을 이용해서 BTS처럼 글로벌 돈을 모으는 게 바로 사업소득의 힘입니다. 자, 요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돼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된다는 거. 사업소득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타겟 마켓 비전 이걸 활용해야 되고 또 내가 상품을 만들었을 때 팬덤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또 국내만 보지 말고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식 경영자, 지식 리더자, 지식 재산가, 지식 근로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자본소득자입니다. 어찌 보면 지식창업자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식창업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로아스 인증기관이고 또 세계 창업 발명 올림픽을 하고 있고 또 특허경영 지도사 과정을 또 양성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대회도 하고 있고 우리 단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창업자라고 저는 하고 싶고요. 자, 지식과 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내가 배운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만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영을 못한다. 어찌 보면은 내가 지식이 아무리 좋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식,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지식 경영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지식을 얻어서 유용하게 행동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세상을 빨리 판단하고 타겟 마케팅, 누구를 타겟할 것인가. 요즘 뭐 블로그 마케팅 또는 뭐 유튜버 마케팅 무슨 뭐 여러 가지 틱톡 마케팅 이런 걸 빨리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슬기로워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이 불어넣는 그런 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과 지혜를 잘 이해하셔서 지식과 지혜를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본소득자입니다.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를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자본소득은 무엇일까? 자본소득자를 제가 보면 남진 씨와 나훈아 씨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훈아와 남진, 아마 우리 원로 세대, 아니 기성 세대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훈아 씨는 지식근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진 씨는 노동근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내용과 틀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게 설명드립니다. 자, 나훈아 씨는 저작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풀은 초원 후에, 뭐 무시로, 홍시, 잡초, 울긴 외우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팬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불러주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아갑니다. 팬덤의 힘을 이용해서 저작권료를 받아가니까 노래를 안 부르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저작권료가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지식근로자입니다. 반면 남진은 어떻습니까? 나훈아 씨보다 쓴 곡이 적기 때문에 공연이나 방송 매일 노동을 해야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근로자와 노동근로자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논한 게 아니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입니다. 자, 지식근로자와 노동근로자. 왜 지식근로자가 돼야 되는지. 다만 노동근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은 존속가치가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자본소득자가 돼가지고 자본소득자가 돼서 팬덤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논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노동근로자와 지식근로자. 다시 말해서 리더자는 지식근로자인가 노동근로자인가. 공정유지, 여러분들이 위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위한 마케팅 힘. 자, 오늘은 팬덤의 힘. 여러분들 앞으로 팬덤의 힘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